한많은 야구 팬들이 모였다. 안녕하세요. 최강의 일록기. 승리를 부르는 남자가 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를 응원하는 송효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지난달까지 우쭐했다가 네. 지금 잠시 주춤한 임모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눈치 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달 전에 우리 임모함하고 오늘의 임모함이 겸손해졌어요, 사람이. 많이 겸손해지셨습니다. 겸손해졌어요. 그래도 1등이잖아요, 지금. 그쵸. 이제 공동 1위가 되었죠. 누구랑요? 한화랑. 저희가 지난달에 순위 예측을 좀 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우리가 아직도 야구를 진짜 잘 지금도 모르는 모르는지 날. 정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 콘텐츠를 보고 계신 한화 이글스 팬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부럽고 요즘에 죄송스럽고 아니, 그렇습니다. 심지어 내가 네. 지난번과 지지난번에 한화에게는 패배의 DNA가 있다는 얘기를 빨리 사과하세요. 했었는데 큰절하세요. 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BO 리그가 여태까지 한 몇 년 동안 그 지속이 되었던 순위와는 전혀 다른 그쵸, 상황으로 전혀 다른 상황이 흘러가면서 흘러가고 있죠. 완전히 지금 또 다른 모습으로 또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당연히 한화 이글스가 그렇죠. 새집 증후군이 없습니다. 보통 새집 증후군 들어가면은 뭐 예전 데이터긴 한데 삼성 라이온즈가 2016년도에 라이온즈 파크 들어갔을 때 성적이 몇 위인지 아세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2016년도였는데 9등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2년 전에 기아 타이거즈가 챔피언스 필드로 이사를 했을 때가 8등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새집 증후군을 겪을 것이다. 라는 뭐 좀 약간의 샤머니즘이 있었는데 전혀 지금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그렇죠. 한화 이글스가 완전히 비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왔어 이 사람이. 그치, 나왔어야 오늘 되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사실 이 콘텐츠가 사는 건데. 우리 떨어진 이 텐션을 끌어올려줄 그분이 어딨나 지금 뭐하나. 네, 그분이 지금 못 오셨는데 해령구가 못 왔죠. 해령구가 응원하는 롯데자이언츠가 또 시즌 초반의 예상과 다르게 상위권에 지금 자리를 하고 지금 있습니다. 아예 3위. 네. 3위가 돼 있죠. 그래서 공동 1등으로 지금 저희 녹화 날짜가 5월 6일 기준인데요. 지금 휴일 기간이잖아요, 저희가. 기아 타이거즈가 아니죠. 작년 생각을 또 했어.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가 공동 1위를 지금 승패가 아예 똑같습니다. 이 두 팀은요. 그리고 롯데자이언츠가 20승 16패, 승률이 5할 5푼대를 기록을 하면서 1위인 이 두 팀하고 두 경기 반 차이. 그렇죠. 그리고 반경기 차이로 삼성 라이온즈, 또 반경기 차이로 KT 위즈까지 이렇게 상위권이 딱 지금 1등부터 5등까지 이제 자리를 잡고 있죠. 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놈이들끼리 우리가 여기 있을 줄은 몰랐는데 SSG 랜더스 지난달에 상당히 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이것도 사과하셔야 될 것 SSG가 같은데. 네. 왜 아니 나는 사과할 건 아니지. 왜냐면 분명 나는 지난번에 얘기했어. SSG가 이렇게까지 잘할 팀이 아닌데 분명 내려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거는 네. 뭐 너무나 당연한 당연한 거다. 지난달에 너무도 놀랍게 SSG가 너무나 2등이었다고. 놀랍게 SSG가 왜 2위죠? 네. 뭐 이랬었는데 역시나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초반에는 좀 타선의 좀 폭발력을 바탕으로 상위권에 위치를 했다가 랜더스가 이제 선발 라인업이 조금은 다른 팀에 비하면 좀 밀려요. 지금은 6위까지 좀 쳐져 있는 상황. 선두권하고는 한 경기 반 차이입니다. 그리고 한 경기 차이로 작년 우승팀이었던 기아 타이거즈가 지금 좀처럼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LG를 상대로 우리가 위닝까지 거두면서 그렇죠. 우리의 첫 그렇죠. 루징이었죠. 그리고 또 그 시기에 김도영 선수가 드디어 복귀를 하면서 타이거즈 팬들은 이제 개막이다. 우린 이제 개막이다. 우리 이제 남영열차 이제 달린다. 완전 헛발질이었죠 또. 네. 좀처럼 또 선수들이 좀 투타의 엇박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우리 기아 타이거즈랑 두산 베어스가 반경기 차이로 7위, 8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C 다이노스가 역시 반경기 차이로 이제 9위를 하고 있고. 그래서 6, 7, 8, 9 팀들이 지금 촘촘하게 좀 좁혀져 있고 키움히어로즈가 초반에 좀 페이스가 좋았습니다만 역시나 좀 스쿼드의 한계가 있죠. 그러면서 선두권하고는 10경기가 넘는 경기 차이를 보이면서 10위로 조금 처져 있는 그런 5월 현재 2025년 KBO 리그입니다. 사실 NC와 키움은 뭐
뭐 네. 우리가 애초부터 예상을 했던 순위였어가지고 크게 놀랍지는 않고 맞습니다. 또 근데 한간에는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NC가 팔린다는 소문이 슬슬 들려요? 뭐 그 종종 들리긴 하는데 이 소문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전에 뭐 한화가 팔린다, 뭐 두산이 팔린다, 뭐 여러 얘기가 있었고 사실 SK에서 SSG 넘어갈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왜냐면 SK가 뭐 어디다 구단을 팔 만한 모기업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럼에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다가 다른 진짜 말도 안 되는 또 매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문이 있는데 N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얘기가 많이 나온 게 워낙 지금 모기업 상황이 안 안 좋다 좋아서 보니까 그래서 뭐 네. 경남은행이 자꾸 이제 사가라 네. 뭐 이렇게 맞습니다. 압박을 넣는다는 소문이 있긴 한데 거기다 또 지금 홈 경기장을 놓고도 좀 이슈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쵸. NC 자체 분위기가 썩 좋지는 좋지 않죠. 네. 예전에 막 양의지 선수 사오고 막 이럴 때 진짜 막 돈 그쵸, 풀던 공룡군단이었죠. 네, 그때는. 그때와는 지금 NC의 분위기가 사뭇 다른 거는 또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차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한 달 동안 우리 LG랑 기아를 중심으로 무슨 일들이 네, 있었나 한번 좀 짚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역시 김도영 선수의 복귀가 가장 큰 좀 이슈였습니다. 개막 첫 경기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던 게 워낙 좀 팬들한테는 좀 뭐랄까요, 좀 무력감을 줬고 결국은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도 작년에 김도영 선수가 워낙 잘했고 MVP까지 탈 정도의 선수였지만 김도영 선수 하나 없다고 우리가 처질까? 처졌네요. 그쵸. 많이 그가 젖었죠. 없었기 때문에 못한 게 맞습니다. 만약에 김도영 선수가 개막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있었으면 이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네. 상황이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김도영 선수 본인이 아무래도 2024 시즌에 본인의 기록을 넘으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사실 그쵸. 이제 김도영 선수가 거의 40홈런, 40도루에 가까운 성적을 찍었다 보니 이제 사람들은 김도영 선수가 30만 해도 못하는데? 이렇게 이제 좀 평가절하할 수가 있어서 본인 입장에서는 올해는 작년에 자신을 뛰어넘어 보겠다. 아마 당찬 의지로 시즌을 시작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즌 첫 경기부터 부상을 당하면서 거의 한 달 가까이 빠졌고 그 한 달 동안 기아 타이거즈는 엄청난 좀 엇박자. 사실상 제임스 네일과 아담 홀러 이 용병 외국인 투수 2명이 나오는 경기가 아니면은 승리를 거의 챙기지 못하는 그런 좀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좀처럼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오지 못하고 지금도 7하, 7등 기아 7하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한때는 꼴찌까지 갔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김도영 선수가 복귀를 했고 복귀한 경기 얼마 안 돼서 장타를 터뜨리면서 우리는 이제부터 개막이다. 기아 팬들은 이제 환호를 지르면서 시작을 했지만 글쎄요, 나성범 선수가 또 지금 부진으로 빠져 있고 지금 현재 기아 타자들 우리의 최고 장점이 작년의 장점이 아시겠지만 이 탄탄한 야수진, 그쵸. 폭발적인 타선 이거 아니었습니까? 불방망이 네. 시였죠. 그런데 타격 상위 지표에 올라 있는 선수 1등이 아직도 올해 나이로 43살인 최용호 선수입니다. 그리고 올해 신입으로 들어온 외국인 선수인 패트릭 위스덤. 그 외 선수들이 너무 부진한 상황이에요. 그나마 박찬호 선수가 시즌 초반에 부진을 딛고 이제 좀 출루율이 좀 올라가는 그런 정도의 상황인데 나머지 선수들이 상당히 지금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투수진도 마찬가지인데요. 제임스 네일이 평균 자책점이 1.09입니다. 1.09라는 이 자책점은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작년보다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왔어요. 네일은. 그 작년에 우리 임모함 혹시 제임스 네일이 리그를 평정했던 구종 스위퍼라는 구종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스위퍼는 슬라이더는 아시죠? 알죠. 슬라이더는 이제 우타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타자의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휘어져 나가는 구종을 슬라이더라고 하고 근데 이 커브는 이제 더 느리지만 각도는 좀 더 큰 구종을 이제 커브라고 하잖아요. 스위퍼는 이 두 구종을 조금 더 합쳐놓은 하이브리드 네. 형이 원래는 그 구종이 슬러그라는 구종이 있어요. 슬라이더와 커브를 합친 구종. 근데 슬라이더보다 아무래도 속도가 늦거든요. 그 구종은. 요즘에는 속도는 거의 슬라이더 수준으로 유지를 하면서 꺾이는 각도는 커브 정도로 꺾이는 스위퍼라는 구종, 말 그대로 휩쓸고 지나가는 이 구종이 그 전에 NC 다이노스의
그 에릭 패디라는 선수 기억나시나요? 이 그 선수가 선수죠? 리그를 평정했었고 그 다음에 제임스 네일이 작년에 이 부종으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이제 재계약을 했잖아요. 모든 팀들이 제임스 네일의 이 스위퍼 연구만 한 거예요. 어떻게 타이밍을 맞출까? 얘 구종의 그래도 약점은 뭔가를 연구를 했는데 제임스 네일이 스위퍼를 지금 안 던집니다. 다른 구종 등을 더 장착을 해가지고 수싸움에서 완벽하게 제압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뛰어난 빠른 공에다가 또 속도가 빠른 체인지업 그리고 그 외의 구종들을 적절히 섞어 던지다가 스위퍼 왜 안 던지지 하는 순간에 스위퍼가 들어오면은 타자들이 꼼짝을 못 하는 그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수치로 보이는 1.09 경기당 9이닝을 던졌을 때 1점을 간신히 준다는 수치잖아요. 이게 엄청난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제임스 네일과 아담 올러 올해 또 다른 외국인 투수인데 이 두 투수를 제외하면 선발 라인업도 지금 좋지가 않아요. 양현종 선수가 그래도 어린이날 경기에서 이제 또 기록을 세우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또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컨디션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냥 선발 투수로 버텨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존재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또 선발 축을 담당해야 되는 윤영철 투수가 ABS 도입과 좀 상극인가 봐요. 이제 예전에 유희관 선수 기억나시죠? 네. 구속은 느리지만 칼 같은 제구로 타자들을 잡아냈던 선수잖아요. 근데 당시는 ABS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포수들의 프레이밍이라고 하죠. 그쵸. 볼을 잡았지만 스트라이크 안으로 집어넣는 그게 이제 포수의 능력 중에 그렇죠. 하나였죠. 아주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였고 그걸로 유광남 선수가 그 돈 받고 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ABS 시절이 오니까 프레이밍 기술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희관이나 혹은 윤영철 같이 제구로 구속은 느리지만 제구로 승부하는 선수들이 좀 불리해질 수 있는 시절이 됐어요. 예전 같으면 스트라이크가 아닌 거를 집어 그쵸. 넣는 포수의 도움을 받아서 판정을 받을 수 있던 것들이 안 걸리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정확하게 판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맞추려고 넣다 보면 구속이 느리잖아요. 맞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윤영철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 자책점이 10점이 넘어가는 그런 큰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또 불펜진이 장현식 선수의 유출이 생각보다 컸어요. 우리가. 네.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어왔는데 생각보다 컸고 이제 그 자리를 메꿔야 되는 불펜 투수들이 전년 대비 활약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전을 많이 했던 타이거즈가 역전을 많이 당하고 있다. 타이거즈가 되면서 현재 승패 마진 -3 좀처럼 5할까지도 가지 못하는 이런 지금 한 달간의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처럼 빛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 작년에 기대를 많이 했던 타이거즈 팬들이 상당히 좀 실망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LG를 한번 볼까요? LG는 뭐 사실 지난번에 뭐 잘한다고 막 이제 막 온갖 호들갑을 다 짜게 했으나 그런 말 했죠, 근데. 그리고 나는 너무 재밌었던 게 우리 그 콘텐츠 댓글에 네. LG 팬이 이렇게 호들갑 떠는 거를 볼 일이 별로 없는데 여기서 보게 되네요 라고 해가지고 약간 개인적으로 뿌듯함을 느꼈을 정도였는데 사실은 이제서야 진짜 뎁스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사실 지난 우리 콘텐츠에서도 말을 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LG가 준비가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선발 투수들이 사실 잘 버텨줬기 때문에 불펜진의 부담이 그만큼 적었고 그러니까 불펜진이 약한 게 드러나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주축이 됐던 이제 박혜민, 오지환, 김현수 선수를 이제 많이 잘 빼가지고 중간중간에 상황에 적절하게 빼서 이제 중간에 그 막혀 있었던 타격의 흐름을 뚫어줬던 게 같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이제 큰 효과를 냈다라고 분석을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다시 원래의 LG로 돌아왔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좋았던 부분이 그 반대로 가고 있군요. 반대로 가고 있죠. 일단은 선발 투수진들이 아무래도 그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계속 부담이 가잖아요. 이미 충분히 뭐 7연승 정도까지는 뭐 이미 너무 충분히 잘해준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자기의 이제 패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질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일단 에르난데스가 부상으로 이탈을 하게 되고 그게 가장 컸고 거기에다가 이제 뭔가 선발진이 한번
싹 휘둘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약간의 그 불안한 전운이 감돌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약간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모두가 다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손주영 선수도 많이 흔들리게 되고 그렇군요. 그리고 송승기 선수는 원래도 5선발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잘 던져주면 잘 던져주면 땡큐고 뭐 아니면 이지강 선수의 몫이 크다라고 했는데 그때 아마 제가 굉장히 핵심으로 보고 있었던 경기가 아마 그때 기아 경기였나 했는데 우리가 위닝을 했던 네, 했던 그 경기에 아마 패전 투수가 이지강 선수였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역시나 무너지는 약한 부분은 드러나면 여실없이 무너지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제 경기를 보면서 좀 답답했던 거는 뭐였냐면 팬으로서 타격감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점수차가 뭐 0대 5, 뭐 아예 그냥 뭐 기대도 하지 않을 법한 경기의 흐름으로 갔다면 약간 지금은 타격감이 아예 없진 않아. 뭐 3대 2, 2대 1. 이게 한 점 차 경기나 두 점 차 경기나 이런 경기들이 은근히 계속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되게 기분 나쁘게 뭐랄까 이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확 지는 것도 아닌 애매한 상황이 쭈루루루루 이어가고 있단 말이죠. 네. 이게 왜 이렇게 이어지고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염 감독님이 다시 염 감독님으로 돌아오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염 감독님이 드디어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제 오지환도 빼고 박혜민도 빼고 이제 김현수도 빼고 이러면서 지명 타자로 쓰면서 김현수 선수는 오히려 더 잘 나가게 되고 이제 그때 적재적소에 맞춰서 주전 자리는 없다. 없죠. 막 이랬는데 네. 염 감독님이 지금 딱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도 주전들이 힘을 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그 셋이 다시 자리를 잡고 심지어 지금 홍창기 선수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가 안 좋을 수도 있나요? 꾸준함의 대명사 아닙니까? 근데 그가 올 시즌 초반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냐면 그리고 ABS의 그러니까 피해자 중 하나예요. 워낙 또 눈야구를 잘하는 선수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존이랑 또 많이 달라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겠네요. 이제 그걸로 약간 걸리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지난번에 분명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가는 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앞에서 출루를 계속 해주는 홍창기 선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홍창기 선수가 부진하는 틈에 그럼 주자를 쌓아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들이 다시 박혜민, 김현수, 오지환이야. 베테랑. 어디선가 많이 익숙한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말 그대로 성적을 꼬라박으면 같이 LG가 바닥을 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필이면 중요한 테이블 세터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변비처럼 막고 있으면 그게 아무리 하위 타선이 문보경이 멀티 히트 홈런을 때리면 뭐 하냐고. 그렇지. 한 경기 막 2개씩 때려도. 이게 쭉 뚫려가지고 쭈루루루루룩 해서 12점 이렇게 냈던 팀이 갑자기 거기가 변비가 딱 오기 시작하면서 그냥 2점, 3점, 한 점 정도만 내고 그리고 이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선가 익숙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냄새가 다시 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밌네요. 그렇지 않게 이 말씀하셨던 좀 부진할 수 있거나 혹은 에이징 커브가 올 수 있는 베테랑들을 배제했던 시즌 초반은 LG가 엄청난 잘 기세로 나갔네. 승률 마진을 쌓아가면서 1등을 달리다가 이제 영 감독님 입장에서는 이제부터는 베테랑들이 힘을 내주면서 이제 굳히게 들어가야 돼라고 하는 순간부터 귀신같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근데 이거를 뭐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아마도 감독님도 선발진들이 약간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불안해진 게 아닌가. 그러면서 그럼 타자들이 더 그래 투수들이 어차피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면 그럼 우리가 그만큼 점수를 더 내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면 신인 선수들을 다시 등용하기보다는 그래도 기왕이면 안정적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지금 기아 타이거즈도 똑같거든요. 이제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마치 신문제 야구를 하는 것 같다. 이 감독들의 그 생각이 뭐냐면은
주전이 해야 될 일과 비주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구분을 좀 지어서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공공연히 미디어 인터뷰나 이런 데서 드러내신 거예요. 이게 팬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건 경쟁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그치, 그 말이죠. 그러면서 왜냐면 베테랑들이 잘해줄 때는 또 잘해주는데 한없이 또 못할 때는 근데 못 빼요. 이게 문제가 빼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제 팔짱 끼고 물 떠다 놓고 그냥 기도메타 하는 거거든요. 제발 좀 잘 좀 되라 하는 기우제 건데. 지내는 거지, 기우제. 그치. 근데 이거 그냥 샤머니즘이죠. 근데 야구는 데이터의 스포츠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봉호 감독님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지금 10개 구단 감독님 중에 제일 젊잖아요. 8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40대 중반밖에 안 된 감독님이고 2000년대 선수로 데뷔를 하신 사실 다른 감독하고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 진짜 젊은 감독인데 보통 이렇게 프로 구단의 젊은 감독이 오면 우리가 뭘 기대합니까? 뭔가 베테랑들만 항상 믿음야구 하지 않고 새로운 선수 발굴해서 그쵸. 막 이렇게 좀 긍정적인 세대 교체하고 이래야 되는데 작년에 근데 결과가 너무 좋았어. 마치 신구조화가 잘 된 것처럼. 물론 근데 말도 안 되는 경기도 있었지만 네. 대신에 뭐 우승했으니까 됐지. 맞습니다. 근데 이범호 감독님의 특징이 뭐냐면 젊은 감독님인데 그렇게 막 카리스마를 내세워서 막 세대 교체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좋게 얘기하면 덕장. 네. 그래서 지금 베테랑 선수들하고 사이가 너무 좋으신 분이다 보니까 일단 믿어본다. 일단 내가 너희들을 믿어본다. 왜냐면 선수 생활을 너무 오랫동안 같이 해왔으니까 아직도 사실은 감독님보다는 이들이 형이라고 부르는 게 더 익숙하신 분일 수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믿지 내가 아니면 누가 믿어 라는 이 분위기가 시즌 초반에 좀 이어졌고 작년에는 이게 통했어요. 근데 올해는 안 통해. 네. 왜냐면 1년 지나면서 이들도 기량이 조금 내려왔고 몸이 작년같지 않고 근데 상황도 이거를 다르고 그래도 그동안 보여준 게 있으니까 니들이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라고 믿다 보니까 이게 상대팀은 대응하기가 쉬워지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너무 오랜 기간 프로야구를 뛰어온 선수들이니까 장점도 뚜렷하지만 단점도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단점을 작년보다는 이들의 기량이 못하다고 가정을 하고 덤비면은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성범 선수도 시즌 초반에 무서웠던 타격감이 확 식어버리면서 지금 아예 주전에도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양현종 선수가 어제가 돼서야 7경기 만에 첫 승을 올렸거든요. 그 전에 방어율이 거의 6점대, 7점대였어요. 최고 구속이 140, 시속 140이 안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근데 계속 선발은 내야 돼. 그럼 이 선수들 나오는 경기는 우리가 이기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와서 조금 다시 새로운 선수들을 기용을 하고 막 신인으로 뽑았던 선수들을 선발 라인업에 넣고 패트릭 위즈덤 이 홈런 타자를 눈야구가 좋거든요. 2번 타자로 올렸어요. 이런 변화를 이제서야 예,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한화한테 졌어요. 우리 그 막 하추핑 유니폼 입고 깨끗해. 순찰핑 아주 그냥 호랑이 핑이 그냥 독수리한테 완전 쪼였습니다. 제대로 쪼여가지고 뭐 지금 키움을 상대로는 어린이날 경기를 대승을 거두긴 했는데 키움의 지금 현재 전력을 감안하면 이게 우리가 다시 반등을 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LG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홍창기 선수의 출루율이 이제 좋지 않아지다 보니까 자꾸 주변에서는 홍창기